7월의 한여름 대낮, 한국 특유의 찜통더위가 만물을 태워버릴 듯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한 가난한 소녀가 주저없이 초라한 거지 노인을 자신의 기울어져가는 초가집으로 데려와 비를 피하게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리산 자락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눈물바다로 만들 충격적인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례의 한 외진 시골 마을에서 찢어진 옷차림 뒤에 숨겨진 신분과 조건 없는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소녀처럼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무더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심단비는 구례 5일장을 다녀오는 붉은 황토길을 구부정한 허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침 장사에서 팔고 남은 오래된 소보로빵이 든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책 넓은 모자가 따가운 햇살을 조금 가려주었지만 등 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길 양옆에 늘어선 오래된 은행나무 그늘에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더위는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담비는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며 된장국에 식은 보리밥 한 덩이뿐일 저녁 식사를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하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선왕신을 모시는 커다란 느티나무 고목을 지날 때 담비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듬성듬성한 그늘 아래 한 노인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옷은 낡아 팔꿈치가 해져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위로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이마를 반쯤 덮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노인 앞에는 낡은 모자가 뒤집혀 있었지만 땀에 젖은 100원짜리 동전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담비는 입술을 깨물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은 남을 도울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마라,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다 라고 늘 말씀하시던 할머니 옥부님 여사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담비는 빵 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다가 허리를 굽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이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담비의 예상과 달리 그의 눈빛은 흐릿하지 않고 매우 맑고 또렷했습니다. 지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괜찮다. 배가 조금 고플 뿐이야. 담비는 주저없이 바구니에서 온전한 소보로빵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노인의 눈에 고마움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이 빵은 참으로 귀하구나. 담비는 노인 옆에 앉아 이마에 땀을 훔치며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더운 대낮에 계속 여기 계시면 어떻게 견디세요?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따뜻한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세요. 노인은 한참 동안 담비를 낯설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비의 집으로 가는 길은 원래도 인적이 드물었지만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비틀거리는 노인과 젊은 처녀의 동행은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길목에서 음료수를 팔던 아주머니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담비가 사서 고생을 한다며 농담을 던졌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걱정스레 고개를 저었지만 담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돕지 않으면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을 쓸고 있던 담비의 할머니, 옥부님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을 본 할머니는 대번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누구냐? 담비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배고파 쓰러져 계시는 게 너무 딱해서 모셔왔어요. 잠시 쉬었다 가시게 하려고요. 할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의심과 걱정이 섞인 눈초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난한 척하며 해코지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겁도 없이 화를 자초하려고 그러냐. 나중에야 알게 된 이름이지만
엄기석이라는 이 노인은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힘든 묘한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정중한 경어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폐에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바로 떠나겠습니다. 담비는 노인을 집 뒤편의 시원한 마루로 안내해 낡은 돗자리를 깔아드리고 시원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옥 할머니는 마당에 서서 날카로운 눈매로 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날 저녁상은 시금치 된장국과 짭짤한 멸치볶음, 그리고 식은 보리밥이 전부였습니다. 담비는 노인을 위해 밥 한 공기를 더 차렸습니다. 노인은 밥알 하나하나를 음미하듯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식사했고 젓가락질 또한 매우 예에 바르고 점잖았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 할머니는 틈틈이 노인을 곁눈질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담비는 묵묵히 노인의 밥그릇에 멸치볶음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조용히 식사가 이어지던 중 노인이 문득 고개를 들어 담비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면 나를 내쫓겠나? 그 질문은 작은 부엌에 찬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옥 할머니는 밥을 푸던 손을 멈췄고 담비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노인은 대답도 듣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여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담비는 노인을 보며 마음속에 기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거지 노인에게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거리나 지하철역에서 보던 노숙자들과 달리 그에게서는 초연한 태도와 맑은 눈빛, 차분한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어떤 풍파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바람이 불고 하늘 저편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장마가 시작될 기미를 보였습니다. 담비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 밖에는 낯선 노인이 잠들어 있었고 가난한 집 안에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옥 할머니의 규칙적인 칼질 소리만이 사람을 도울 때는 마음은 따뜻하게 눈은 밝게 떠야 한다 라고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담비는 낡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인이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저녁에 그가 던진 말은 마치 예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이며 그에게 진정한 쉼터를 내어주어도 되는 걸까?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초가집 안으로 차가운 하얀 빛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심담비는 자신의 평온했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정적을 깨며 새벽을 알렸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마루에 앉아 담비는 할머니의 낡은 누빔 조끼를 깁고 있었습니다. 바느질하는 손길은 느렸고 희미한 불빛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집 냄새와 집 뒤 개울의 물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노인은 떨어진 채소들을 하나하나 줍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구분 등이 마치 평생 농사만 지은 촐로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친 손으로 부지런히 채소를 줍는 그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담비는 가끔 고개를 들어 그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이 가난해도 품위 있게 가난해야 하고 조상의 예를 지켜야 한던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낯선 노인 또한 그 가난한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담비가 그를 데려온 날부터 노인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바라는 것 없이 밥값과 잠자리 값을 하겠다며 허드렛일을 자처했습니다. 초여름 장맛비에 구멍이 숭숭 뚫렸던 초가지붕은 그가 새 짚을 구해와 전통 방식대로 꼼꼼하게 엮어 보수한 덕에 멀쩡해졌습니다. 집 뒤편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도 그가 말없이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옥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가 일하는 곳을 지나가며 탐색하듯 쳐다보았지만 수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경계심은 언제든 타오를 준비가 된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텃밭에서 채소 바구니를 들고 오던 담비는 마루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엄 노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시골 사람들이 갈증 해소로 마시는 숭늉을 마시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노인은 달의 의식에 따라 정중하고 느리게 행동했습니다. 찻잔을 데우고 물을 가느다란 실처럼 따르는 모습에서 옥 할머니가 장터에서 사오던 싸구려 입차와는 다른 기이할 정도로 우아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담비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거지가 어째서 양반 가문의 어르신처럼 차를 우리고 있는 걸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 할머니나 담비와 나누는 담소 중에 노인은 가끔 고상한 어휘와 사자성어를 구사했습니다. 어휘 선택은 정교했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의 풍습이나 고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처럼 예법에 통달해 보였습니다. 옥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난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는 신비로움 외에는 탐욕이나 요구사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의 친절함이 할머니를 더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에서 내려온 습하고 찬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담비가 기운 옷을 개어 마당에 널려나갔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흐릿한 마당 한 구석, 잡초 속에 반쯤 묻힌 오래된 비석 앞에 엄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비석은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한자가 새겨져 있어 마을 사람 중 읽을 수 있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은 소매로 비석의 이끼를 닦아내더니 유려한 한자음을 정확한 박자로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고요한 밤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흉내 내거나 외워서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듣던 담비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방으로 뒷걸음질치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평범한 거지가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한문을 읽을 수 있을까? 그는 누구이며 왜 이 외딴 시골까지 흘러들어왔을까? 담비가 창문을 살짝 열어 내다보자 마당 흙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엄 노인의 그림자는 고독하고 비밀스러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옷의 먼지를 털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불행한 자의 처량함이 아닌 숱한 풍파를 견뎌낸 자의 연륜이 묻어났습니다. 담비는 커튼을 내리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에 사는 저 노인이 겉모습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짓, 눈빛, 말투 하나하나에는 고단한 세월도 깎아내지 못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끝자락 덤불숲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귀뚜라미와 개구리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담비는 메밀 베개를 껴안고 뒤척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유랑하는 학자? 몰락한 양반? 아니면 큰 비밀을 안고 숨을 곳을 찾는 사람? 옆방의 옥 할머니도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석을 읽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직감은 이 초가집에 들어온 저 그림자가 자신과 담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구레의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초라한 초가집의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운명의 여정으로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옥수수밭에 안개가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담비는 빨래 대야를 힘겹게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과 야생화 향기가 섞여났습니다. 담비는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엄 노인의 낡은 옷을 물에 담갔습니다. 종이처럼 얇아진 해진 옷을 그는 매일같이 입고 다녔습니다. 옷단을 비벼 빨며 담비는 생각했습니다. 점잖은 태도와 여유로운 걸음걸이,
깊은 학식은 저 누더기 차림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비의 손이 주머니 속의 딱딱한 물건에 닿아 멈췄습니다. 찌푸린 얼굴로 꺼내보니 손바닥 위로 작고 묵직한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검게 변색되는 펜던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새겨진 정교한 연꽃 문양은 달빛 아래 춤추는 듯 선명했습니다. 담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펜던트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정교한 조각을 만져보았습니다. 아무리 낡았어도 이건 평범한 사람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만 이렇게 정교한 연꽃 문양을 은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종갓집 자손 정도는 되어야 지닐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담비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황급히 물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옷을 개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집어삼키는 의심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오전 내내 담비는 넋이 나간 듯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른 옥부님 여사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멍한 눈빛만 봐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엄 노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다 가끔 찢어진 소매로 땀을 닦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태연함이 담비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면 당황하고 찾아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해질녘, 담비가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사이 옥 할머니는 살금살금 대문 밖으로 나가 마을 어기함씨 아줌마네로 향했습니다. 채소를 사는 척하며 마을에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함씨 아줌마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으며 왜, 옥 할머니네 뭐 없어졌어? 라고 물었습니다. 옥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둘러댔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함씨 아줌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도둑 맞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조심해. 요즘 장애인인 척하는 도둑놈들이 많대. 그 말에 옥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기둥에 기대앉아 어린 채소에 물을 주는 엄 노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에 망설여졌지만 다시금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거지라면 어디서 그런 기품과 귀한 물건이 났겠는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신분, 과거, 아니면 범죄? 그날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엄 노인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으며 담비에게 작은 계란말이를 집어주었습니다. 그는 까치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담비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옥 할머니는 가끔 노인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계산을 굴렸습니다. 식사 후 엄 노인이 달구경을 하겠다며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담비는 제 옷을 깁고 있었고 옥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속삭였습니다. 옷 다 기우면 먼저 자라. 난 정리할 게 좀 남았다. 담비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눕는 척하며 문틈으로 옥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옥 할머니는 호롱불을 들고 엄 노인이 머무는 작은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담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발견하길 바라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비밀? 거짓의 증거? 아니면 슬픈 과거의 흔적? 호롱불 빛이 할머니의 발걸음을 비췄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이 할머니의 손길에 삐걱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문을 밀자 불빛에 할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문 뒤에서 엄기석 노인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꼿꼿이 서서 가을 호수처럼 차분한 눈으로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감에 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의 중저음 목소리는 상대방의 의심을 정확히 찌르는 듯했습니다. 옥 할머니는 당황하여 호롱불을 등 뒤로 감추며 얼버무렸습니다. 방에 외풍이 드나 해서 춥게 주무실까봐. 노인은 반쯤 이해한다는 듯, 반쯤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툰 거짓말을 들추지 않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담비는 흙바닥에 들이운 그의 그림자가 고요한 밤의 풍경화에 찍힌 슬픈 점 하나 같아 안타까움과 의심,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뒤엉킨 채 밤바람에 옥수수 잎이 서걱거렸습니다. 연꽃 문양은 펜던트와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작은 초가집을 에워싸고 그 안에 사람들을 빠져나갈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장작불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흙벽에 비췄습니다. 일그러진 그림자들은 마치 조용한 유령 같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문이 삐걱거려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작은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장작 파는 소리와 옥부님 여사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의심 가득한 눈빛과 담비의 당혹스러운 시선 앞에서 노인은 가만히 앉아 낡은 도기컵을 만지작거리며 온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옥 할머니가 식어버린 밥상에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 양반, 나랑 담비한테 솔직하게 말 좀 해보시오. 옷 속에 숨겨둔 그 은부치는 뭐요? 거지가 무슨 귀한 물건을 품고 다닌단 말이요. 공간이 턱 막히는 듯했고 불빛에 비친 노인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졌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움푹 들어간 눈에는 뼈저린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위에 갈린 듯 거칠고 잠긴 목소리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 물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절의 잔재지요. 그는 피하지도 애원하지도 않는 눈으로 옥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진짜 거지가 아닙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습니다. 그저 남은 생을 피할 곳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밖에서는 빗소리와 담비의 먹먹한 한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옥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누구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무슨 죄라도 지어서 꼬리가 길면 잡힐까봐 숨어든 거요. 노인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운명의 가혹한 흐름에 맞서는 낡은 육신처럼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깊은 눈을 한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말 몇 마디로 다 할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듣는 이의 가슴에 스며들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때는 저도 지위가 있고 가족과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운세가 기울어 집안이 망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명예, 돈,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담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야기는 모호했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와 숨결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옥 할머니의 의심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기울이며 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요즘 세상에 과거 팔아 사기치는 놈들이 어디 한둘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집 한 구석과 먹다 남은 밥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일하겠습니다. 밥값은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떠나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일렁이는 불빛 속에서 담비는 해숙한 노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두 줄기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토록 고단하고 인내하는 사내가 어찌 사악한 자일 수 있겠습니까? 긴 침묵이 흐르고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담비는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습니다. 이성은 조심하라고 했지만 여리고 많은 마음은 외로운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부엌 한가운데로 나가 옥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빌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계시게 해주세요.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오갈 데 없는 노인이잖아요. 옥 할머니는 늙고 주름진 얼굴에 온갖 감정을 띠고 손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생 인간의 변절을 지켜본 그녀의 뼈와 살에는 의심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애원하는 눈빛과 노인의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어깨에 짐을 내려놓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늙었고 남들처럼 가난해봤으니 계셔도 조소만 약속은 지키시오. 우리 집에 화를 입히지는 마시오. 노인은 몸을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담비 아가씨. 이 은혜뼈에 새기겠습니다. 식은 밥을 다시 데워 세 사람은 둘러앉아 어색하게나마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처마 끝 빗물은 잦아들었지만 못다 한 말처럼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 무성한 덤불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번뜩이는 자였습니다. 밤바람 속에 섞인 그자의 숨결은 빗소리에 묻혀 초가집의 위태로운 평화를 휩쓸어버릴 거대한 파도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그늘 아래 낡은 나무 탁자와 빛바랜 플라스틱 의자가 노인 마을 어귀의 가게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옥수수차를 팔며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함씨 아줌마네 가게였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가게로 모여들었고 탁자 위 찻잔에서는 김이 올랐지만 이야기 주제는 한여름 땡볕보다 뜨거웠습니다. 예, 너희들 들었니? 함씨 아줌마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옥부님 할머니네가 낯선 남자를 들였대. 얻어 마시던 표씨 아저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 지난번 그 거지 노인? 친척도 아니고 생판남이라던데 한 집에 산다니 이해가 안 가네.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고 동정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새 탈옥수 도피를 돕는다는 둥사리부터 부풀려졌습니다. 윗마을에 사는 다혈질 사촌 동생 방현수가 가게를 지나다 얼핏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물 한 잔 살 겨를도 없이 담빈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담빈은 빗물 젖은 풀밭의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씩씩거리며 다가오는 현수를 보고 그녀는 놀라 빗자루를 놓았습니다. 현수야, 왜 그렇게 흥분했어? 현수는 숨도 고르지 않은 채 쏘아붙였습니다. 담비 누나, 동네에 소문 다 퍼진 거 알아요? 누나랑 할머니가 낯선 사람 들였다가 화를 당할 거라고요. 담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을 보살피느라 소문 따위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이 빚쟁이나 범죄자일지도 모른대요. 현수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비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옥 할머니가 다듬던 채소를 든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수야, 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현수는 몰아쉬는 숨과 함께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예요. 할머니랑 누나 다시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거지가 귀한 물건을 들고 다닙니까?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뒤편 옥수수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옥 할머니는 손에 쥔 채소처럼 쭈글쭈글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소문 하나로 평생 쌓은 명예가 무너지는 마을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담비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쁜 짓 한 적 없어. 조용히 일만 하시고 집도 고쳐주셨잖아. 현수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하니까 더 무서운 거야. 죄 지은 사람이 숨지 떠들고 다니나. 그 말은 담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와 현수, 그리고 비에 젖은 마당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말이 틀리지 않아.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손가락질 받기는 싫다. 할머니가 담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담비야, 엄씨가 계속 있고 싶으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고 떳떳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언제까지고 감싸줄 수는 없다. 담비는 목이 메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이 마을 소문은 독해서 한 번 찍히면 100번 해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집 뒤편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엄기석 노인이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인자하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가족분들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가 중저음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떠나겠습니다. 원망도 비굴함도 없이 거절에 익숙한 사람의 체념만이 묻어나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옥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니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일자리를 구하시오. 마을에 힘쓰는 일은 많으니 증명해 보이고 나서 거취를 논합시다. 노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읍내 장터에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담비는 부엌으로 사라지는 노인의 야윈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수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고 진흙투성이 마당에는 대답 없는 질문들만 남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햇살이 비치고 낡은 지붕과 대나무 울타리가 빛났지만 집안의 무거운 공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옥 할머니는 쌀을 씻고 담비는 불을 지피는데 나무 그늘 아래서 낡은 고무신을 깁고 있는 노인까지 세 사람의 고민은 하나였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덜컹거리는 수레 소리,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마을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희미한 호롱불이 갈라진 흙벽에 고독한 그림자들을 비췄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누운 담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에 보이지 않는 파도는 생각보다 거세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변 오솔길 어딘가에서 누군가 초가집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늦바람처럼 차가운 그의 눈빛은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무겁게 내려앉은 빗줄기가 비릿한 흙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회색빛으로 잠겼고 초가집 마당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 상깃을 채석장에서 등을 구부리고 돌을 나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듯 묵묵히 일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작업복엔 진흙이 덕지덕지 붙었고 끊어진 고무신 끈을 새끼줄로 동여매 미끄러운 바닥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곽동팔 사장의 채석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한 중년의 곽 사장은 처음엔 그를 시험하려 젊은이들도 꺼리는 잔돌 나르기를 시켰습니다. 버틸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관두셔. 강요 안 해. 곽 사장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불평 없이 돌을 대나무 소쿠리에 담아 야윈 어깨로 날랐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땅은 진창이 되어 발이 푹푹 빠졌지만 노인은 흐트러짐 없는 호흡과 단호한 눈빛으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멀리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곽 사장은 조금 놀랐습니다. 날씨 핑계로 농땡이 피우는 놈들만 보다가 하늘이 무너져도 쉴 것 같지 않은 노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담비는 오솔길 옆에 숨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밥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몰래 지켜보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빗방울이 노인의 굽은 등과 깊고 기운 옷으로 스며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소쿠리를 들 때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징 소리가 울리자 담비는 조심스레 다가가 노인의 손에 김밥을 쥐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기 좀 하세요. 담비가 작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지만 눈빛만은 따스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큰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김밥 몇 줄과 깍두기뿐인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그에게는 고난 속의 성찬과도 같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담비는 목이 메었습니다. 노인이 떨어뜨릴세라 조심스럽게 한 입 한 입 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굽은 등은 채석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작업은 더 고됐습니다. 젖은 돌은 미끄러웠고 운반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던 노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진 그에게 담비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무릎은 까져 피가 맺혔고 찢어진 바지 사이로 붉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노인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일어나 피와 진흙을 닦아내더니 흩어진 돌들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담비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곽 사장도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독한 영감일세, 곽 사장이 경외심 섞인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 내내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그 작은 그림자는 척박한 땅에 뿌리내린 소나무처럼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 노인을 지켜보던 담비는 솟구치는 감정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비범한 의지를 가진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한 거지 노인일지라도 말입니다. 날이 저물고 인부들이 설물처럼 빠져나가며 시끌벅적하게 웃는 소리가 빗소리를 덮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모자를 쓴 채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담비가 준비해 둔 낡은 비옷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감기 드세요. 이거 입으세요. 그녀가 어깨에 비옷을 걸쳐주자 노인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눈으로 작은 소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맙다. 이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남아있게 해준 하늘에 감사한다. 그가 목매어 말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진흙길을 걷는 노인과 소녀의 뒷모습. 그들 뒤로 텅 빈 채석장엔 핏물 섞인 진흙 자국만 남았습니다. 담비의 마음속엔 세상의 풍파와 의심을 뚫고 작은 믿음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도시락을 쌓아올 것입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그를 지켜볼 것입니다. 심담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견디는 방식만 봐도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을요. 부슬비가 종일 내려 마을을 뿌옇게 덮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낮은 초가집 틈새로 들어온 빛이 희미한 연기처럼 어른거렸습니다. 마루에 앉아 할머니 옷을 깁는 담비의 마음도 날씨 탓인지 싱숭생숭했습니다. 이런 비에는 할머니도 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채석장에 간 노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담비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김에 눅눅함을 털어내려 청소하다가 노인의 방구석, 낡은 대나무 평상과 해진 묘, 그리고 자개장 앞에 멈췄습니다. 노인이 집에 온 날부터 그 자개장은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자든 그는 괴짝을 옆에 두었습니다. 노인의 짐에 별게 있을까 싶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빗소리 때문인지 자개장의 반짝임이 신비롭게 느껴져 담비는 이끌리듯 다가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칠이 벗겨진 낡은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모란과 학이 새겨진 문양은 가난한 사람의 물건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 할머니는 저녁 준비 중이었습니다. 담비는 심호흡을 하고 녹슨 자물쇠를 잡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뚜껑을 열자 낡은 옷가지가 아닌 누렇게 바랜 비단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내자 낡았지만 정교한 비단 한복이 나타났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용과 봉황 무늬 자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자가 새겨진 합죽선과 새끼줄로 묶인 누런 서류 뭉치, 그리고 연꽃이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담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물건은 양반이나 부잣집에서나 보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칠 때 등 뒤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냐? 담비는 화들짝 놀라 비단옷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돌아보니 비에 젖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얼굴이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한 기색은 없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담비가 더듬거렸습니다. 청소하다가 그만 노인은 평상 끝에 걸터앉아 자개장을 응시했습니다. 한참 내적 갈등을 겪던 그는 천천히 괴짝에서 가장자리가 삭은 누런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 평생 이것을 간직해왔다. 탁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격 있는 후계자를 만나길 바라면서 담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흐릿한 글씨로 유일한 상속인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빗소리도 멀어진 채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노인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고해성사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집, 땅, 명예.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다 잃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 담비도 차마 묻지 못한 채 운명의 비밀이 담긴 편지를 꽉 쥐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눈을 뜨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거지가 되더구나. 꽉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더란 말이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잃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아가씨 같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다. 담비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자개장을 닫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담비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사람마다 팔자가 있는 법. 아직 이 괴짝을 다 열 때가 아니다. 담비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노인과 소녀의 그림자가 어스름한 빛 속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예기치 못한 시련을 안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낡은 자개장은 그 안에 묻힌 모든 이야기가 드러날 날을 묵묵히 기다리는 증인처럼 보였습니다. 빗줄기는 멈추지 않고 초가 지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초가집 안, 호롱불이 흔들리며 삶의 풍파를 견뎌온 사람들의 깊은 주름을 비췄습니다. 옷부님 여사는 부채질하며 아궁이 불을 지피다 가끔 노인을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엔 의심과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담비는 불안한 얼굴로 차를 따르는 노인을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낡은 찻주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이 탓인지 격정 탓인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때가 된 것 같군요. 그가 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옥 할머니는 부채질을 멈추고 날카롭게 쳐다보았지만 침묵했습니다. 담비는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자 흐릿하던 눈에 기이한 강인함이 서렸습니다. 전 빚쟁이도 진짜 거지도 아닙니다. 그가 무거운 기억을 끄집어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순천에서 큰 목재소를 운영하며 전라도 전역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땅, 과수원, 트럭. 모든 게 제 손에 있었지요. 옥 할머니가 놀라 담비를 쳐다보았습니다. 담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앞에 초라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쩍 마른 노인이 한때 그런 황금기를 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인생사,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50세가 되던 해, 미래를 확신하던 그때 재앙이 닥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두어 키운 사촌 동생이 제 재산을 노리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상상도 못할 수법으로 모든 걸 빼앗아 갔지요. 노인의 목소리가 쉬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 집,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그는 울지 않았지만 깍지 낀 야윈 손가락과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빈손과 낡은 괴짝 하나뿐이더군요. 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친구들은 등 돌리고 친척들은 멀어졌습니다. 넓은 순천 바닥에 빈털터리인 제가 몸둘 곳은 없었습니다. 옥 할머니는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가난은 겪어봤어도 혈육의 배신은 겪어보지 못한 그녀였지만 그 쓰라림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도시를 떠나 빈민가를 떠돌며 허드레실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거지 행세를 한 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누더기와 낡은 가방은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비 내리는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 감기 전 인생의 빚을 갚을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한 순간 노인이 갑자기 담비와 옥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담비가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옥 할머니도 급히 일어났지만 노인은 엎드린 채 손을 모으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밥과 옷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과오를 씻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집안은 바람 소리와 빗소리만 남긴 채 고요해졌습니다. 담비는 주먹을 쥐었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엄하고 과묵하지만 속은 넓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옥 할머니가 천천히 앉아 노인에게 차를 한 잔 더 밀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자애로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우리 집이 가난해도 진심으로 찾아오는 사람 내친 적 없소.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밖에는 비가 잦아들어 푸른 바나나 잎 위로 빗방울이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비 내리는 밤, 눈물겨운 인생 이야기, 그리고 세 사람이 서로에게서 찾은 희귀하고 따뜻한 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끈과 믿음, 연민,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로 연결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밤은 단순히 비 내리는 밤이 아니라 과거의 응어리를 씻어내고 시련과 희망이 공존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안개 자욱하고 쌀쌀한 어느 새벽, 담빈의 집 대문 앞에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는 마치 덫처럼 흙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러나온 담빈은 밟을 뻔한 봉투를 주워들었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범죄자를 숨겨주는 가족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비의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옥부님 여사가 서둘러 나와 편지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담비가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서명 없는 난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노인네가 순천에서 빚지고 도망친 거 온 동네가 다 알아. 그런 놈 숨겨주다간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줄 알아라. 옥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고 새벽바람에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담비는 온몸에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엄 노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심과 연민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했습니다. 잠시 후 동네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함씨 아줌마, 표씨 아저씨,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불붙은 지푸라기처럼 맹렬히 퍼졌습니다. 그 노인이 도시에서 사기를 쳤다더라.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이다니 담비가 미쳤지.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어? 험담은 골목과 울타리를 넘어 집집마다 밥상 머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소식을 들은 다혈질 사촌 방현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땀을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선 현수가 화를 냈습니다. 담비 누나, 할머니. 당장 그 노인 내보내요. 이러다 우리까지 화를 입어요. 옥 할머니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고 담비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며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현수야, 할아버지 설명부터 들어보자. 설명은 무슨? 고발 편지가 증거인데 누난 아직도 감쌀 거야. 현수의 고성에 이웃들이 기웃거렸습니다. 찻주전자를 들고 나오던 엄 노인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전자를 내려놓고 슬픈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담비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엄 노인은 깊고 지친 눈으로 담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반만 사실입니다. 그가 입을 열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빚을 졌지만 돈 빚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빚을 졌습니다. 저를 믿었던 사람들에게요. 제가 가족을 잘못 믿었을 때 말입니다. 그의 한숨 소리가 대나무 벽을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천을 떠나기 전 저는 모두에게 사죄하고 갚을 수 있는 건 다 갚았습니다. 남은 건 제가 평생 짊어질 명예의 빚뿐입니다. 현수가 비웃었습니다. 말은 잘하시네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엄 노인은 화내지 않고 담비를 바라보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믿어준다면 제가 직접 이 소문을 잠재우겠습니다. 담비는 울먹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은 독사와 같았습니다. 오명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안개 속 골목 어귀에서 낯선 그림자가 얼핏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닌 듯한 자가 염탐하듯 서성이다 사라졌습니다. 담비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시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 노인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지 보낸 사람을 찾아내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가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했지만 담비의 마음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옥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다가올 폭풍 속에서 작은 기적을 빌고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간의 비 끝에 옅은 해가 비친 아침, 읍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엔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담비는 식은 음식을 손수건에 싸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낡은 가방을 들고 기다리던 엄노인은 과거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고요해 보였습니다. 담비가 오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운기 바퀴 자국이 깊게 패인 진흙길을 걸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참새 소리와 시골 버스의 낡은 엔진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디로 가요? 담비가 물었습니다. 답을 찾으러 간다. 엄노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급류 속의 배처럼 덜컹거렸습니다. 낡은 모자를 쓴 운전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자락이 바람에 흩어지며 두 사람을 먼 기억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순천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높이 떴습니다. 작지만 분주한 도시, 낮은 기와 지붕들, 빛바랜 간판과 다방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을 지나 엄노인은 은행나무 아래로 담비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칠이 벗겨진 금옥당이라는 금은방 앞에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고 카운터 뒤에서 깡마른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엄 사장님 아니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노인은 폭풍우를 견뎌낸 자만의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내셨나? 설진호 사장, 설 사장이 허둥지둥 나와 엄노인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난 사장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소. 몇 년째 소식이 없어서 엄노인은 그저 웃었습니다. 담비는 놀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설 사장이 차를 내오는 동안 담비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낡은 액자 속 큰 저택 앞에서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찍은 단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중앙에는 풍채 좋고 말끔한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엄기석이었습니다. 담비는 전율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든 의심과 비난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설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엄 사장님은 이 지역 최대 목재소 주인이었지. 모두가 귀하게 대접했고 저 사진 속 상인들도 다 엄 사장님을 우러러봤소. 엄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지나간 일일세, 담비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거지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도 품위를 지킨 사람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게를 나온 엄 노인은 담비를 낡은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지붕과 얼룩진 기둥. 여관 주인 아줌마는 엄 노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엄 사장님. 살아계셨군요. 그녀는 의자를 권하며 옛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엄 사장님이 저 방에 묵을 때면 나무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했었는데 담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수께끼 같은 노인의 조각들을 맞춰나갔습니다. 여관을 나와 엄 노인은 앙상한 은행나무 고목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과거를 더듬는 듯했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 모든 걸 잃었지. 담비는 손수건을 꽉 쥐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 저녁 햇살이 먼지 속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담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모자를 눌러 쓴 낯선 남자가 담배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보이는 걸 다 믿지 마. 남자는 바람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담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엄 노인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아직 안 끝났다. 순천의 하늘이 저녁 노래 물들고 담비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피어난 믿음을 휩쓸어버릴 폭풍이 소리 없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먹구름이 찢어진 양탄자처럼 덮쳐올 듯 굽이쳤습니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물 비린내를 풍기며 큰 폭풍우를 예고했습니다. 담비와 엄노인은 미끄러운 흙길을 재빨리 걸었습니다. 낡은 고무신에 지늘기 달라붙어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길가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떨며 다가올 불행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담비는 곧바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골목 어귀 구멍가게 평상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무언가 웅성거리다 그녀와 엄 어르신이 나타나자 뚝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두 사람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악에 섞인 소문이 그녀의 발걸음보다 더 빨리 이곳까지 당도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옥부님 할머니가 무거운 시선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름진 얼굴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딜 가서 한나절이나 있다가 말도 없이 이제야 오는 게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화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 어르신이랑 시내에 잠깐 다녀왔어요. 담비는 기어들 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옷자락만 구겨질 정도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옥 할머니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골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신발 끄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표씨 아저씨와 함씨 아주머니를 선두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나같이 큰일이라도 낼 듯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표씨 아저씨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옥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옥 할머니, 우리가 다 할머니 생각하고 담비 생각해서 여기 와서 확실히 말하는 거요. 생판 모르는 남을 거둬줬다가 눈뜨고 고 베일 일 있수. 함씨 아주머니가 매서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요. 이 양반, 그냥 가난한 노인네가 아니라고 합디다. 듣자 하니 집안 망해서 거짓골 하고 다니면서 땅이고 집이고 사기쳐서 우리 마을 농토까지 집어삼키려는 수작이라던데. 사기쳐서 집을 뺏는다는 말이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담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 안에서 방현수도 뛰쳐나왔는데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뭘 더 기다려요? 당장 이 영감 내쫓아요. 사람들이 계속 수금거리잖아요. 이러다 담비 누나 시집은 누가 데려가겠어요. 옥 할머니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담비가 엄 어르신을 돌아보았지만 노인은 그저 뒷짐을 진 채 석상처럼 침묵을 지키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노인의 백발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한 차례 몰아치며 대나무 대문을 끼익 하고 건조하게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마치 작은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큰 싸움으로 번질 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옥 할머니가 마침내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떳떳하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 둘 명분이 없소. 멀리서 우르릉 광, 천둥 소리가 하늘의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엄 어르신은 말없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노인의 발걸음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낡은 자개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물처럼 아끼며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자개장을 벽돌 바닥에 내려놓자 둔탁한 나무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 안에 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싶어 하는 답이 들어있소. 현수조차 입을 딱 벌린 채 주먹을 꽉 쥐었고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 어르신이 뚜껑을 열자 희미한 호롱불 빛이 안을 비추며 내용물들을 드러냈습니다. 낡고 해진 비단 한복 한 벌,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 색바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물에 번진 편지 한 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으며 마치 지나간 삶의 조각들을 늘어놓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그가 목재상 사업자 등록증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의 과거요. 그리고 이건 그가 성공한 사업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때 나를 동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가슴속 응어리를 뱉어내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손편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내 친동생이 남긴 말이요. 부귀영화를 위해 나를 팔아넘긴 그 여성 말이요.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이곳의 땅을 차지하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다툴 기력도 없소. 그저 비가 개고 따뜻한 볕이 들 나를 기다리며 내 몸 하나 뉘일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을 뿐이요. 담담하게 뱉는 그의 마른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하늘의 긴 한숨처럼 이어졌습니다. 함씨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고 표씨 아저씨는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습니다. 담비는 주위를 둘러보며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가라앉는가 싶던 찰나 골목 어귀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감언이설에 속지 마셔. 저 영감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누가 안단 말이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색바랜 우비를 걸친 낯선 사내가 빗줄기 속에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둠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도끼 서린 저기로 번득였습니다. 어르신이 자개장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폭풍 후에 꺾였던 고목이 다시금 폭풍을 마주하듯 꿋꿋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둥이 다시 포효하고 번개가 우중충한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비바람 속에서 거대한 진실 하나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빗방울 속에서 호롱불이 일렁이며 사람들의 얼굴에 명암을 드리웠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누군가의 부엌에서 타다 남은 지풀 냄새가 무거운 공기 속에 뒤엉켰습니다. 빗물로 얼룩진 마당 한가운데 어르신은 낡은 자개장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앙상하고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물건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힌 채 숨을 죽였습니다. 괴짝 깊숙한 곳에서 그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비닐에 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대장, 재산 공증 서류, 그리고 내 옛 목재소의 사업 허가증이요.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젖은 공기를 가르며 못을 박듯 울려 퍼졌습니다. 담비 곁에 서 있던 옥부님 할머니는 옷자락을 꽉 쥔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표씨 아저씨, 함씨 아주머니,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청년들까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 요란할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있던 마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중년의 이장님은 손전등을 켜 서류를 비췄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글자들을 훑고 지나가다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 소유주의 인감도장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인감은 절대 위조할 수 없는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마 이장님이 진중한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건 옛날에 공증받은 서류가 확실합니다. 이 인감도장은 면사무소에 보관된 기록과 정확히 일치해요.
빗물이 튀는 연못처럼 군중 속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르신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았지만 형체는 분명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훤칠한 젊은 남자가 수많은 상인들 한가운데 서 있고 그 뒤로 순천 상인회라고 새겨진 나무 현판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이 사람이 그가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바로 나요. 그 시절 나는 목재소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작은 상인회 회장직도 맡고 있었소.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길거리를 떠돌며 구걸하던 꼬질꼬질한 노인이 과거에 그토록 대단한 사장님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강물처럼 한이 서린 눈으로 사람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그의 목소리가 젖어 들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동생 놈 때문에 말이오. 내 전 재산을 맡겼던 놈이 고작 몇 년의 부귀영화를 위해 모든 걸 몰래 팔아치웠소.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빈털터리가 된 뒤였지. 재산도, 명예도, 고향에 돌아갈 면목도 없었소.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 옷을 적시고 살을 파고드는 한기를 내뿜었지만 아무도 처마 밑으로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가, 온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사람들의 마음만이 요동쳤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땅을 찾으러 온 것도, 집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니오. 그저 사람 냄새 나는 곳, 정이 남아있는 곳에서 남은 생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을 뿐이오. 그가 고개를 들자 비바람과 눈물로 붉어진 눈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믿지 못하겠다면 당장 짐 싸서 떠나겠소. 원망하지 않으리다. 담비는 목이 메어 옥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늙은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옥 할머니가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어르신의 어깨를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만하시오. 여기 계시오. 우리 집이 가난하긴 해도 사람 정은 아직 살아있으니 군중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표씨 아저씨는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노인의 시선을 피했고 함씨 아주머니는 낡은 옷소매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토록 쫓아내자고 난리치던 방현수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후회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 노인이 합죽한 입으로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왕년에 큰 사장님 소리 듣던 양반이 다 헐어진 모자 쓰고 길바닥에 나앉았어도 저렇게 예에 바르고 점잖으니 겉만 번지르르한 놈들보다 100배 낫구먼. 요즘 세상에 저런 마음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아나. 그러자 두 번째, 세 번째 박수 소리가 이어지더니 이내 빗소리를 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진흙탕 같던 분위기가 햇살을 받은 듯 따스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어르신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사람들을 향해 읍소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의탁할 지붕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 다시 저를 내치지만 말아 주십시오. 밖에는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흙내음과 함께 개구리 울음소리가 계절을 재촉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한 번 번쩍였지만 이번에는 사납지 않고 의심을 품었던 마음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담빈의 작은 초가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슬 맺힌 새벽처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희미한 빛이 대나무 울타리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을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상쾌한 아침바람이 집 뒤편 황금들녘을 스치며 사각사각 먼 곳에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르신은 삐걱거리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밤새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흙길을 먼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인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추하는 것인지,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담비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옥 할머니는 습관처럼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인기척에 담비가 고개를 들어 마당을 보니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굽은 등이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담비 양, 그리고 옥 할머니, 그가 낮지만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옥 할머니는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옷자락에 손을 닦으며 담비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은 옛 선비가 예를 갖추듯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담비 양과 할머니께 큰 빚을 졌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시고 거두어 주신 은혜, 밥 한 그릇 옷 한 벌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눈가에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내 외곽의 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인데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땅을 팔아 이 집을 수리하고 두 분 고생을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옥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당치도 않아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아직 몸성하니 일할 수 있소. 그런 큰 신세를 어떻게 진단 말이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혹시라도 이웃이 들을까 주위를 살폈습니다. 담비 역시 당황하여 옷자락만 꽉 쥐고 머뭇거렸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정말 어르신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덥석받으면 빚지는 것 같아서 어르신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새벽 이슬처럼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은 알량한 인의로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갚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다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명예도. 남은 건 사람에 대한 믿음 한 조각뿐입니다. 이 은혜마저 갚지 못하면 저는 그 빚을 안고 무덤까지 가야 하니 죽어서도 눈을 못 감습니다. 옥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고 앙상한 등은 아침 햇살 속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담비는 햇살 쏟아지는 마당에 선 노인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의 지친 눈빛 속에서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인생에 대한 숙제로서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옥 할머니, 담비 누나. 윗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세 사람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 담비가 급히 물었습니다. 어밀성이라는 사람이요. 시내에서 목재소 하던 옛날 사장이라는데 방금 우리 마을에 왔어요. 엄기석이라는 사람 찾으면서 단판을 짓겠다고.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기석, 즉 어르신은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세파에 찌든 늙은 눈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옥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밀성이라니. 어르신이 예전에 말했던 그 어르신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바로 그놈이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 담비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굳이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노인은 묘하게 차분한 태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피하면 평생 마음 편할 날이 없소. 차라리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명백히 밝히는 게 낫소. 초가을 바람이 익어가는 벼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가난한 집마당은 또다시 풍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백발이 성성하고 가진 것 없는 소박한 사람들이지만 진심으로 그를 믿어주는 이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담비는 말 없는 약속처럼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하겠다는 듯이 매연을 내뿜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담빈의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바퀴가 지난밤 비로 물러진 땅에 살짝 빠졌습니다. 벌목꾼처럼 거칠고 피부가 검게 그을린 사내가 오토바이 받침대를 세우고는 헬멧을 신경질적으로 벗었습니다. 사내는 구겨진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어리둥절한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처마 밑에서 마른 짚을 정리하던 어르신이 고개를 들어 사내를 보자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낯선 사내는 인사도 없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엄기석이요? 나와서 제대로 해명해 보시지. 담비가 긴장한 표정으로 노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옥 할머니도 서둘러 나왔습니다. 내가 엄기석이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늙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는 코앞까지 다가와 서류 뭉치를 바닥에 패대기치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읽어봐. 당신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집안 땅을 가로채고 거지 행세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속여 그의 고함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옥 할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담비는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쥐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빗물에 얼룩지고 글씨는 개발세발인 고발장이었지만 관공서에 인감도장은 없고 정체불명의 서명만 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난 과거를 피하지 않소. 당신이 증거가 있다면 면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제출하시오. 사내가 윽박질렀습니다. 입만 살았군. 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기억해. 당신이 우리 증조할아버지 강변 땅을 뺏어갔잖아. 어르신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정당하게 샀소.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었지. 몇 대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발뺌이야.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당신이 헐갑에 팔라고 협박했잖아. 지금 우리 조카들은 가난해서 남의 집살이 하는데 당신은 뻔뻔하게 다리 뻗고 살아.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와 실망 섞인 고개짓이 고여 있던 물에 기름 번지듯 퍼져나갔습니다. 옥 할머니가 담비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을까? 담비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전 어르신 믿어요.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괴짝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선명한 붉은색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 이장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장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참 뒤 이장님이 고개를 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매매된 겁니다. 여기 찍힌 인감도장은 당시 관청에서 공증받은 진본이에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낯선 사내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횡설수설하다가 획 돌아서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는 꽁무니에서 회색 매연을 내뿜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얼룩처럼 구불구불한 연기만 남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아무 말 없이 흩어졌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긴 한숨처럼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눈으로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내려앉은 먹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다 끝났수. 우리 동네 사람들은 헛소문 안 믿어요. 담비도 눈시울을 붉히며 거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언제나 할아버지 편이에요. 어르신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더이다. 그저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면 그걸로 좋카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집 뒤편 연못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짧아져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늦은 오후의 볕이 물결 위에 힘없이 걸쳐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썩은 흙냄새를 싣고 불어왔습니다. 어르신은 풀밭에 주저앉아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잔물결 리는 수면 위로 그의 고독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무릎을 감싸 쥐고 지팡이를 만지작거리며 낡은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 떠돌던 세월,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금 쓰라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등불 같은 따스함이 있었으니 바로 인자함과 정,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험난했어도 낡은 연못가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작은 평화가 피어올라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주름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찰랑이는 물결 소리의 기억을 흘려보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세상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바람 한 점 없는 우중충한 늦은 오후,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시골 마을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구슬프게 울렸습니다. 기울어진 초가집 처마 밑에서 옥부님 할머니가 낡은 대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해진 작업복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오르내리며 세월이 뚫어놓은 구멍들을 메워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꿰맬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 한구석, 흙바닥에 걸터앉은 어르신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 방랑의 세월이 준 고단함을 모두 내려놓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담비 역시 무릎을 안고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옅어진 햇살 아래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문득 결심이라도 한 듯 어르신이 일어나 옥 할머니와 담비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감정에 북받쳐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 댁이 겪지 않아도 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100번 사죄해도 모자라겠지만 제 마음은 한시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질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인했던 노인은 길 잃은 아이처럼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담비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으앙 하고 터져나온 울음소리가 적막한 오후를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옥부님 할머니는 바느질감을 무릎에 내려놓고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어르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달래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 지나간 일이요. 좁은 동네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 아니요. 중요한 건 사람이 반듯하고 앞뒤가 똑같은 거지. 우리 집이 가난해도 의리는 지키고 사오. 담비도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은 언제나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 말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어르신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회한, 오랜 외로움, 무력감, 그리고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불어온 바람이 지난밤 비 냄새 섞인 흙내음을 실어왔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낡은 자전거 체인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함씨 아주머니, 표씨 아저씨, 아랫동네 농부 아저씨 등 오랜 이웃들이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구마 바구니, 큼직한 배 몇 알, 이슬 맺힌 채소, 묶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당 앞에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함씨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쑥덕거리는 소리 듣고 우리도 긴가민가 했는데 어르신 그리 조용하고 점잖으신 걸 보니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이거 보잘것없지만 우리 마음이요. 아주머니는 허둥지둥 고구마 바구니를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씨 아저씨도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정 하나는 넘치는 곳 아니여. 어르신, 사람들은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시골 사람 특유의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온기가 초가집의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고 훈훈함을 채웠습니다. 어르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이 은혜뼈에 새기겠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담비를 도와 선물들을 마당 평상에 펼쳐 놓았습니다. 비싼 건 하나 없었지만 그 안에는 금보다 귀한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흙길 저편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슴에 공무원 명찰을 단 남자가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 이장님이 헬멧을 벗고 인사를 하더니 어르신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이장 마가입니다. 어르신 소식 듣고 며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 일이 좀 생겼는데 어르신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어르신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늙어 빠졌는데 마을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오? 이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마을 회관을 새로 짓는 국책 사업이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서류라면 까막눈이라서요. 듣자 하니 어르신이 옛날에 큰 사업도 하시고 서류도 잘 보신다던데 총괄 좀 맡아주십시오. 마당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옥 할머니와 담비가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습니다. 어르신은 뒷짐을 지고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집 뒤 대나무 밭에서 부는 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방랑 생활 이후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 분들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이 늙은 몸 다 바쳐서 저를 거두어준 이 땅에 보온하겠습니다. 저녁 햇살이 노인의 백발 위에 금실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 수근거릴지 모르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르신의 가슴 속에는 이제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이웃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 길 위에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대나무 숲 위로 해가 솟아오르며 이슬 맺힌 지붕과 논밭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온 동네가 잔칫날처럼 들썩였습니다.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산사의 종소리가 상쾌한 아침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로 부르는 소리,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망국기가 펄럭이며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입구에 선 늙은 은행나무도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게 보였습니다. 은행나무가 만들어준 시원한 그늘 아래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은 어르신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칠애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 옆에는 담비와 옥부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기묘한 인연으로 맺어졌지만 그 누구보다 감사한 이 세상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례 마을 학교 건립 기공식. 흰 천 위에 쓰인 붉은 글씨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늙은 선생님, 이장님, 함씨 아주머니, 표씨 아저씨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싱글벙글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들고 마당을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이장님이 확성기를 들고 마당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자, 주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을 경사 중의 경사입니다. 엄기석 어르신의 남모르는 기부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내 고향 땅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의 휘파람 소리도 섞였습니다. 단상으로 초대받은 어르신은 손을 가볍게 떨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 수십 년 만에 처음 서보는 대중압이었습니다. 담비가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옥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는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이곳, 이 땅과 정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가족을 주었고 집을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부스럭이나마 털어서 우리 마을의 미래를 짓는 데 보태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은 옛날 우리처럼 글자 배우려고 강 건너고 산 넘는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였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초라한 노인이 아닌 폭풍 후 지난 뒤의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숭고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면장님이 어르신께 소박하지만 뜻깊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녹차며 시루떡, 과일들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동화 속 도사님을 보듯 어르신 주위로 몰려들어 제잘됐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언제 다 지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글씨 쓰는 거 가르쳐 주세요. 어르신은 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펴지는 듯한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람 가득 머금은 연처럼 가을 거지를 끝낸 농부의 마음처럼 가볍고 풍요로웠습니다. 옥부님 할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이제 면장님보다 더 유명해지셨네 그래. 와르르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웃음소리는 마을 끝 대나무 숲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해질녘 첫 삽을 뜨고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땀을 흘렸지만 눈빛만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속에 어르신의 실루엣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은행나무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줄곧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담비가 고개를 들어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어르신은 친손녀나 다름없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무 아래 우연한 만남, 낡은 소보로 빵 하나, 가난한 소녀의 조건 없는 친절 덕분에 떠돌이 노인은 삶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줄 알았던 그는 이제 자신이 절망했던 바로 그 땅에서 미래의 새싹을 키우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흙 파는 소리가 흥겨운 리듬처럼 들리고 황금 들판이 춤을 추고 사랑과 정이 담긴 미소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집에 돌아왔음을. 내일이면 학교 형태가 잡혀갈 것입니다. 내일이면 아이들이 책보를 메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어르신은 처마 밑에 앉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겠지요. 그것은 사랑과 용서, 희망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자신의 심장 소리일 테니까요. 낡은 땅 위에 진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흙탕물 위를 떠가는 나룻배와 같습니다. 평화로운 기슭에 닿으려면 노젓는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과 인류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이 필요합니다. 엄기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거친 세상 파도 속에서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진실한 정뿐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의와 믿음으로 대할 때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언젠가는 아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낡은 빵 한 조각, 누추한 잠자리처럼 우리가 베푸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원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만약 그날 심단비 양이 외면했다면, 옥 할머니가 문을 걸어 잠갔다면, 어르신은 고독과 회한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도움이 필요한 낯선 이를 만난다면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신 모습까지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친절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데우는 햇살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다른 시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가슴 따뜻한 우리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 사랑이 싹들 자리가 남아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